자, 이제부터는 동성애가 선천적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유전인가 선천적인가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전인가는 유전자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선천적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고 어떤 몸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만들어졌느냐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는 유전적인가 하는 것은 두 개의 동영상이 있지만 이 선천적인가는 앞으로 한 5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의 첫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두뇌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이 동성애자와 일반인들의 사이에 두뇌가 차이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동성애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신적인 활동이니까 혹시 두뇌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걸 공부하게 되는데, 보면은 요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상하부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시상하부. 자, 뭐 그다음 갑시다. 자, 맨 처음에 예전 과학, 옛날의 과학들이죠. 자, 옛날의 과학은 어떻게 추측했느냐? 태아기랑 엄마 뱃속에 있을 겁니다. 자, 수정란에서도 자랄 때 태아기 8주에서 24주 사이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 수정란이 점점 자라면서 두뇌가 만들어져요. 요 시기에. 근데 요때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결국 남성 동성애자가 되게 만드는 두뇌가 형성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 수정란에서 점점 자라면서 두뇌가 만들어지는데 정상적으로 남자가 되게 만드는 호르몬 수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나오면 이게 남자이지만 남성 동성애가 되게끔 두뇌가 만들어졌다 하고 추측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옛날 과학이에요. 자, 최근에는 우리가 해보니까 이 호르몬이 그 태아기 8주에서 24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4번 나온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기 전, 그러니까 임신 마지막에 구주, 9개의 주라는 뜻입니다. 9개의 주. 태어나기, 애를 이제 애를 낳기 전 마지막 9개의 주.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첫 6개월. 그 다음에 사춘기. 이 4번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신생아. 태어나자마자는 남녀 사이에 두뇌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어떤 두뇌의 차이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3살쯤 되면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뇌 구조는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 행동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어른들의 두뇌도 습관이나 훈련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막 바이올린을 열심히 치면은 그 바이올린 연주와 관계되는 그 두뇌 부분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부분에 두뇌가 커져요. 또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어른들도 두뇌 구조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과학입니다. 자, 이제부터 동성애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의 두뇌 차이를 연구한 논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연구는 리베이라는 동성애자가 한 연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그 유전자에 대한 연구도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있어요.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합니다. 이거는 리베이라는 동성애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는 아주 열심입니다. 자기 전공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전공을 위해서. 정말 이런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리베이라는 동성애자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의 두뇌를 조사했습니다. 1991년도에 죽은 사람 41명의 죽은 사람의 두뇌를 조사했는데, 이 41명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여성, 하나는 남성 동성애자, 또 하나는 남성 이성애자로 추정되는 사람.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래서 세 부류, 여성, 남성 동성애자, 남성 이성애자로 추정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두뇌에 있는 부분을 조사한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시상하부에 있는 INAH3라는 크기를 조사해 보니까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으므로, 여성과 비슷하므로 INAH3가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가 여성보다 이 부분이 커요. 자,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고 여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성애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것이 그 논문입니다. 이 리베이가 1991년도에 사이언스 발표. 그러니까 이것도 유명한 잡지죠. 유명한 잡지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자, 제목을 보면 디퍼런스, 차이점이죠. 차이점이고, 이 시상하부의 구조인데, 헤테로섹슈얼, 이성애자, 이성애라는 것입니다. 헤테로섹슈얼, 호모섹슈얼,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남자와 이성애하는 남자 사이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은 노란색으로 된 걸 보면 more than twice, 그러니까 2배 이상이라는 것이죠. 헤테로섹슈얼,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보다 이성애하는 사람이 2배 이상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부분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데이터예요. 보면은 지금 INAH를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 두뇌의 어떤 그 영역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비교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F가 여성입니다. M, 여기에 메일, 그냥 남성 이성애자로 추정되는 일반 남성입니다. HM, 요건 남성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1번하고 2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INAH3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F를 보면 좀 작은데 밑에 있죠, 밑에. 자, M은 좀 위쪽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HM은 밑쪽으로, 여성과 비슷하게 밑쪽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고 이제 남성 동성애자는 여성과 비슷하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첫째, 조사 대상이 된 남성 이성애자가 진짜 이성애자인지 확실치 않잖아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16명인데 남성 이성애자로 추정되는 16명인데 그 중에 6명이 에이즈로 죽습니다. 16명 중에 6명. 그러니까 굉장히 높지요. 왜냐하면은 일반 남자들은 에이즈로 죽을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1%도 안 돼요. 반면에 동성애자들은 거의 에이즈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따라서 16명 중에 6명이 에이즈로 죽었는데 이 6명은 어쩌면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INAH3의 영역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기를 조사한 건데, 이걸 보고 이 크기가 얼마인지는 이 연구자들의 주관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이게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크기가 동성애자를 일으키는 원인인지 결과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 크기가 작아가지고 동성애를 하게 만들었는지, 혹은 이 사람이 계속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작아졌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요게 작아서 동성애를 했는지, 혹은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작아지는지, 그러니까 원인인지 결과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2001년도, 그러니까 아까 그 리베이가 1991년도 했으니까 10년 후에 바인이라는 사람이 역시 죽은 사람의 두뇌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34명의 이성애자로 추정되는 남성, 그 다음에 34명의 이성애자로 추정되는 여성, 그 다음에 14명의 남성 동성애자. 그러니까 조금 숫자가 많아졌죠. 리베이보다는 조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자, 요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INAH를 4개로 나눴어요. 1번, 2번, 3번, 4번 4종류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뭐냐?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크기는 작았다. INAH3. 그러니까 리베이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리베이처럼 INAH3의 크기가 작았다. 요거는 앞에 리베이가 구한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INAH3 내에 있는 뉴런의 개수, 뉴런이라는 것이 지금 세포의 개수입니다. 세포의 개수를 측정해 보니까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와 비슷하고 여성에 비해 훨씬 많다. 그러니까 크기는 남성 동성애자가 이성애보다 크기는 작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뉴런의 개수를 카운트 해보니까, 세알려 보니까 남성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거의 비슷하고 여성은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논문인데 그 논문 맨 앞에 있는 말에 노란색으로 지금 맨 밑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노란색을 보면 no difference, there are no difference 그랬죠. 차이가 없다. number of neuron, 뉴런의 개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에 따라 그 뉴런의 개수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이제 그 INAH3, INAH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누어서 성별과 성적 지향, 에이즈 감염에 따라서 조사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역시 이 테이블을 보면 INAH 1, 2, 3, 4 이렇게 했죠. 자, 우리는 3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칠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 헤테로섹슈얼 메일, 그러니까 남성 이성애자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뭐냐? 헤테로섹슈얼 피메일, 그러니까 여성 이성애자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냐? 호모섹슈얼 메일,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성애자들은 HIV-라는 것은,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HIV-라는 것은 음성, 그러니까 에이즈 감염 안 됐다는 거예요. HIV 플러스 이거는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이성애자도 에이즈 감염된 사람, 에이즈 감염 안 된 사람, 또 여성 이성애자도 에이즈 감염된 사람, 안 된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 동성애자는 전부 다 에이즈 걸렸어요. 동성애자들은 거의 에이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그 INAH3를 한번 봅시다. 자, 남성 이성애자로서 에이즈에 감염이 안 된 사람의 크기를 보니까
0.123 이렇게 돼 있죠. 자, 에이즈에 딱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0.108. 그러니까 조금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에이즈에 안 걸리면 0.123이고 에이즈 걸리면 0.108이니까 조금 작아졌죠. 자, 여성의 경우를 봅시다. 에이즈 안 걸리게 되면 0.077. 자, 에이즈 걸리면 0.067. 역시 에이즈 걸리니까 작아졌습니다. 자, 이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는 0.096. 자, 0.096이니까 어떻게 돼요? 남성보다는 작지요. 여성보다는 큽니다. 오히려 여성에 가까운 것보다 에이즈에 걸린 남성에 더 가깝습니다. 그죠? 0.096이니까 0.108이고 또 이쪽은 0.077이니까 많이 차이 나지요. 여성하고는 많이 차이 나고 에이즈에 걸린 남성하고 좀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남성 동성애자의 INAH3의 크기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지만 여성보다는 크고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 이성애자와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에이즈 감염된 사람의 INAH3 크기가 감염이 안 된 자에 비해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리면 이게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이즈 걸리면. 그래서 아마도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에이즈 감염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는 이제 그 뉴런의 개수를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표에 제일 밑에 걸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노란색 칠한 걸 보면 뉴런의 넘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이 헤테로섹슈얼 메일, 그러니까 남성 이성애자지요. 자, 뉴런의 개수를 보면은 뭐 HIV 마이너스 플러스 토탈인데 보면은 에이즈에 안 걸린 사람은 1737, 에이즈 걸린 거는 1887. 뭐 그래서 뭐 대략 평균이 1794 이렇게 되고요. 여성의 경우는 뭐 1123, 1122, 1123. 그러니까 남자의 한 3분의 2밖에 안 되죠.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서 여성은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남성 동성애자를 봅시다. 이 뉴런의 개수를 보면 1831. 자, 1831이니까 결국은 이 남성 이성애자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논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뉴런의 개수는 거의 같고 여성은 훨씬 적다. 한 3분의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인이라는 사람은 이 논문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INAH3가 크기가 작긴 한데 그 이유는 뭐냐? 출생 이후의 신경망 감소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작아진 것이 아니냐 하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런의 개수는 똑같은데 크기가 작으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게 아니다. 이건 후천적으로 작아졌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 에이즈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크기만 보고 동성애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동영상은 결과적으로 이 동성애와 두뇌와의 관계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리베이는 마치 동성애와 두뇌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 두뇌를 갖고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뇌가 형성될 때 그 호르몬의 잘못된 영향으로 두뇌가 동성애를 하도록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베이는 자신이 동성애자니까
이 과학 논문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지나서 바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아니다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결론이 뭐냐? 동성애를 하게 만드는 두뇌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몸에 의해서, 육체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동성애 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그런 두뇌 구조라는 것은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 두뇌에 대한 부분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